오세훈 시장님께서 2025년 서울시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예산안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날인데요. 정말 많은 고민을 담은 예산안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채무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챙겼습니다. 요약해서 올해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025년 서울시 살림계획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3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그동안 그려놓은 서울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정책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암초를 만나서 13년 만에 서울시 예산 규모가 줄어들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주어진 예산 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시민 여러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은 정책이 여럿 탄생했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매일 누리는 일상의 변화가 서울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이라는 생각으로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손목 닥터 9988, 미리 내 집은 서울 시민의 일상을 바꾼 밀리언셀러 정책들입니다. 하루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기후동행 카드는 시민의 기후 감수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로 트렌드 코리아 2025에도 소개됐습니다. 걸을수록 건강을 챙기면서 포인트도 쌓이는 손목 닥터 9988은 137만 시민의 건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다자녀 출산 시에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제공하는 미리 내 집 장기 전세주택 2는 평균 경쟁률이 5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서울의 미래는 불평등과 격차의 벽을 낮추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과 번영의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시정기조로 약자와의 동행을 설정했습니다. 계층이동 사다리의 복원을 대표하는 사업인 서울러는 2만 9천 명의 학생이 가입해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과 대학 진학의 기회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디딤돌 소득은 복지의 늪에 빠져서 안주하게 되는 기존 복지와는 달리 일하게 도와주는 복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원받은 가구의 31%가 근로소득이 늘었고 탈수급률도 전년 대비 2배 증가해서 디딤돌 소득이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K복지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서울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변화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물론 기후위기와 도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48조 407억 원의 2025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업과 예산액은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기조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던 출산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 가까이 늘어났고 결혼 건수도 전년 대비 33%가량 증가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년에는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는 결혼과 아이 낳을 결심을 도와주고 아빠 엄마에게는 든든한 육아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울시 예산 첫 번째 핵심 과제는 저출생 대응입니다. 우선 주거 지원에 1조를 투자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서울의 높은 주거 비용은 넘기 어려운 벽입니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첫째 자녀의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 가격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전국의 차이는 8%포인트로 서울의 높은 주거 비용이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25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중에 6,500호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제공합니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월 30만 원의 주거비도 2년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출산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두루 챙겼습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겪는 의학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각종 검사비와 의료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의 난임 지원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했을 때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산모에게는 90만 원, 배우자에게는 8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돕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200개소 운영하여 양육 부담은 덜고 돌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대책 예산이 적기에 필요한 곳에 쓰여서 올해 출생률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내년 예산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365일 운동하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을 챙깁니다. 퇴근길에 참여할 수 있는 운동하는 서울광장, 한강변에서 다양한 운동을 체험하는 오늘 운동 한강에서 완료, 도심과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한강 명산 트레킹 등 시민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해서 저도 선수로 참여했던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내년부터는 기간을 사흘로 늘려서 더 많은 시민이 한강에서 운동하며 건강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역도 운동 공간이 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출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바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역마다 다양한 컨셉이 적용됩니다. 뚝섬에는 피트니스 스테이션, 문정역에는 스포츠 가든을 새롭게 조성합니다. 이미 러너 스테이션이 들어서 있는 여의나루역 외에 지하철 10개소에 환복실,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지하철역이 생활 스포츠의 허브가 되게 하겠습니다. 역세권, 숲세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 시민 누구나 운세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운동하고 싶어하는 공간이 되도록 보행로와 주변 환경을 개선합니다. 잠수교는 보행교가 되고 남산의 경관과 도시 전망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하늘 숲길도 내년에 완성합니다. 김포공항부터 양화대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을 시작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내년 9월 월드컵 공원의 두 번째 파크 골프장을 개장하겠습니다. 서울의 지천에는 카페와 스케이트보드장, 캠핑장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25년에는 구파발천, 양재천, 정릉천 등 10개 하천이 준비를 마치고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러닝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년째 서울의 야간 명소를 함께 달리고 있는 7979 서울 러닝크루의 코스와 테마를 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달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심 속에서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을 서울의 대표 스포츠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활력 있는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서울형 기업 R&D에 전년보다 53억 원 증액한 421억 원을 지원하고 창조산업 육성, 스마트 라이프 위크 개최 등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울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서 신속하게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부터 폐업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패키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핵심 과제는 촘촘한 돌봄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고난도 중증 장애인 전담 전문 활동 지원 기관을 지정해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심 돌봄 120과 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상담부터 돌봄 제공기관 연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은 이제 특정 계층,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고립 운둔 청년은 서울에만 13만 명이고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중장년 남성이며 서울시 어르신 4분 중 1분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고립 운둔은 경제, 사회관계, 연령, 심리 등 다양한 원인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362억 원을 편성해서 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 재운둔 방지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마음 건강을 보듬는 사업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8.3%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픔과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 마음 돌봄에도 262억 원을 편성해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은 전문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 64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들을 위한 상담과 관계 형성도 지원합니다. 어르신의 재교육과 일자리에도 투자해서 노년 생활에 안정과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70세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다시 가는 학교 7학년 교실로 어르신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결식우려 어르신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위한 식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특히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해서 무료급식 신청 후에 대기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울 밥상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입니다. 여성 1인 사업장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심벨 헬프미 10만 개와 안심 경광 등 1만 개를 보급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에게는 안심벨을 지원합니다. 자치구 CCTV 관제센터 관련 인력도 2명을 증원시켜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서는 71억 원을 투입해서 전기차 충전소에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지하 진입이 가능한 경형 소방차를 새로 도입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 유례 없는 폭염을 겪었습니다. 내년에 25개 모든 지상 역사에 냉난방 시설을 갖춘 동행 쉼터를 설치하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가 넓은 모든 지하철역에 자동 안전발판 설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 예산입니다. 극한 호우에 대비한 강남역, 광화문 등 대심도 터널 1단계 사업과 이수 과천 복합 터널이 착공되고 사당역, 한강로, 길동 일대에 2단계 대심도 터널의 타당성 조사도 착수하게 됩니다. 기후동행 카드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탄소 저감에 힘을 더해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비거주 건물은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재생열 시설은 초기 투자비가 높은 점을 고려해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제도의 빠른 정착을 돕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당장은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입니다. 6번째, 글로벌 매력도시 분야입니다. 다채로운 행사, 축제로 서울의 일상은 여행이 됩니다. 서울의 밤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 쇼,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국제정원 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서울은 특히 밤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청계천 나래교에서 오간수교까지 아름다운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청계천 빛 둘레길을 청계천 오픈 20년을 기념해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 과제로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서 서울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 만나는 서울의 관문, 월드컵 공원에 경관숲을 조성해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서울의 매력을 각인시키겠습니다. 동북권에는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에 이어 어울림체육센터, 사진미술관이 문을 열 예정으로 문화와 미래산업의 클러스터로 탈바꿈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한 단계 보완 발전시키고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수변보와 기단부 공사를 완료합니다. 서남권에는 서서울미술관 개관으로 문화 인프라를 더하겠습니다. 소외된 지역과 교통 약자를 위해서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새벽 동행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노선 1개 노선 외에 은평, 양재 등 3개 노선을 추가하고 교통 소외 지역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마을버스도 새롭게 3개 자치구에 6대를 운행합니다. 또한 고지대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5개소를 대상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이동수단도 적극 도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보훈 예산 확대입니다. 지난 7월 저는 서울시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현지에 계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 열사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선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을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에 담았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본행사까지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시민이 참여해서 광복의 역사적인 가치를 되새기고 경축하는 통합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장 취임 후에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보훈 대상자 예우도 한층 더 강화합니다.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예우수당을 각각 월 5만 원씩 증액하고 국가유공자의 생활보조수당도 현재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긍지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서울시 예산의 7가지 핵심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 서울시 예산 규모는 올해의 45조 7,405억 원 대비 5% 증가한 48조 407억 원이며 2023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1.8%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64억 원 증가한 14조 6,8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자 동행지수 6개 분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가 하락한 분야에는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해서 약자 동행지수가 예산 편성 과정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 규모 추이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전과 비교해서 민선 8기에는 재정 규모에 큰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채무 규모도 11조 수준에서 소폭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서울의 미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되 현재의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채무 또한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생 대응 다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은 어르신들의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보면 지출 증가로 내년부터 재정이 1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굉장히 튼실하고 건전하게 유지 관리되어 오던 건강보험 재정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입니다. 꼭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인류의 염원은 건강 장수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몸이 힘든 상태에서 장수를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노년기를 보내려면 두말할 것 없이 젊었을 때부터 유지관리하는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것이 서울시의 또 나라 전체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시가 전 세계 모든 도시를 선도하는 건강 도시가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 목표에 부합하려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손목 닥터 9988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건강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해서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요.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이 남녀노소 그리고 세대 구분 없이 모두 평소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행복감을 만끽하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건강한 심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민선 8기 핵심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재정 투자 예산을 건전 재정을 유지하느냐 아까 그 맨 뒤에 요 앞에 이걸 보시면 저의 의지가 드러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5년 할 때 하고요. 지금 할 때 그래프의 기울기와 그 가운데 10년 동안의 기울기를 비교해 봐 주십시오. 아마 뚜렷하게 그 의지가 대비가 될 겁니다. 이건 시장의 시정 철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해서 후손에게 어떤 재정 상태를 물려줄 것이냐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꼭 필요한 일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해서 재정 상태를 물려주느냐. 이것은 정말 어려운, 현실적으로는 매우 난해한 작업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해서 우리 서울시의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강조를 하고 이런 예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예산을 늘려가면서 또 건강 예산 챙겨가면서 그리고 또 도시의 매력도를 유지 관리해가면서 또 미래를 위한 경제, 일자리 창출 이것도 활력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예산을 최소화하느냐는 정말 일종의 매직입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모은 예산을 1조 원가량 편성해가지고 월 5만 원씩 수당 늘린 이거 역시 의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시장직을 5년 수행하고 10년 동안 쉬면서 서울시정을 먼 발치에서 시민의 시각에서 10년 동안 지켜볼 기회가 있었죠. 그때 이른바 서울시의 관변단체들, 본인들은 시민단체라고 애써 강변합니다만 그때 당시의 관변단체들이죠. 제 기준으로 보면. 그런 데서 엄청난 예산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서울시에 투입해 가면서까지 중간 간부로까지 요소 배치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서울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을 엄청나게 갖다 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일 뼈저리게 후회한 것이 내가 왜 10년 전에 시장으로서 업무를 할 때 보훈 대상자들에게 드리는 걸 그렇게 아꼈을까? 참 후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미력이나마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저의 후회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은 기조실장님과